올해 재외국민 전형은 완전 대박난 해입니다. 올해 재외국민 전형은 완전 대박난 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서강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시간입니다. 의외로 서강대에 대한 조회수는 다 타 대학들이 뭐 가천대라든가 국민대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강대가 1년에 선발하는 학생이 썩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고려대나 연세대의 경우에는 수시로 3,000명씩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처럼 1,000명 정도만 선발하는 학교는 아무래도 좀 눈에서 이제 강조돼서 보이지는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일단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좀 해드리자면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자기주도형으로 불렸던 종합형,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불렸던 올해는 학업형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정시의 일반 전형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작년에 이제 촬영할 때 논술 전형, 자기주도형, 일반형 이렇게 촬영하던 것을 그리고 이제 뭐 SW 우수자도 작년까지는 이름이 알바트로스 창이었는데요. 올해는 알바트로스 창이 그러니까 알바트로스 전형이었던 그 아트 테크놀로지를 아예 빼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리하자면 논술형, 종합형, 학업형, SW 우수자 그 다음 요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회사 전화번호는 02-6080-7227인데요. 일단 개별적인 컨설팅이 가능한지 여부, 일단 수시 지원 컨설팅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8월달은 지금 거의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7월이나 6월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저희 회사 상담원들이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시 전략이나 수시 지원 컨설팅은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동영상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 저 오면은 컨설팅 할 때 본인한테 얘기하거든요. 어디도 갔다 왔다 저기도 갔다 왔다 하시면은 수시 지원 컨설팅은 저보다 잘하는, 저희 회사보다 잘하는 데 없으니까 저희 회사의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으로도 굳이 다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수시 지원 컨설팅을 잘하는 데는 없습니다. 수시 지원 컨설팅을 쓰실 때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들 그 대학 나열할 때 건동, 홍수, 국숭, 세단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6개를 뽑는 것처럼 바보짓이 없어요. 이 입시를 쓸 때는요, 물론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로 한 대학의 레벨들이 끊기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4개에서 5개 정도에서 끊기는 것을 한두 개씩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동홍숙이다. 그럼 건동홍을 다 쓸 게 아니라 건동만 쓰거나 건숙만 쓰거나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국숭세단에서 국숙만 쓰거나 국세만 쓰거나 이렇게 가라는 거죠. 국숭세단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유튜브 채널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는 게 거의 마지막에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일 신뢰가 돼서 제일 마지막에 오시나? 저 수시 지원 컨설팅 받았다는 이제 대치동 학부모님들 보면은 저희 쪽에 뭐 4번째로 왔어요, 5번째로 왔어요. 똑같은 걸 이렇게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접근이 아닌 게, 그건 점보러 다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그 5군데 중에 점집도 있어요. 그게 제일 자존심 상한 일이죠. 제가 한 일은 통계 분석 업무인데 또 저희 회사 팀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하는 통계 분석 일을 하고 있는데 점집에 물어보는 걸 똑같은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점집은 뭘 가르쳐 준 줄 아세요? 히읗자가 들어간 대학을 알아봐. 면접일이 9월달에 있는 걸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혹은 자네는 미음자가 안 맞아. 미음 대학은 가지마. 이런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일선에다 일하다 보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점집 갔다 여기 오신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통계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수시지원 컨설팅 할 때도 7개에서 더 원하면 1개 정도, 7개 혹은 8개 정도로 학과 전형을 정확히 찝어서 이 전형을 해야 되는 이유, 이 전형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걸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과 같이 분석을 합니다. 또 수시에서 중요한 건 최저잖아요. 최저를 애매하게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학교, 근데 그 학교가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가 좀 높은 단계라면 1개 정도 써보는 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죠. 뭐 서류의 반영 비중이 어떤가, 뭐 생기부의 반영 비중이 어떤가,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어떤가, 면접의 반영 비중이 어떤가, 최저의 반영 비중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율을 봐서 이제 학과와
학교, 그 다음에 뭐 전형들을 다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점집은 물론 마음의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저한테 물론 말씀하셔도 되지만, 예, 돈이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수시 지원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래요. 지금 이제 수시 지원 컨설팅 한참 받아야 되는 시즌이죠. 자, 지금 우리가 서강대학교 모집 요강 보고 있어요. 학교의 레벨은 높아요. 학교의 레벨은 높고 가기도 어렵지만 앞으로 5년 후에 이 학교가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이 학교가 더 좋은 학교일까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 다른 동영상이 있으니까 꼭 다른 동영상도 참고해서 보시길 바래요. 지금 수시 모집 주요사항 끝나면 오늘 제가 앞에 브리핑이 좀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또 되게 내용 많아요. 왜냐면 제가 중요시 다루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기본 강의에서 다 가르쳐 드렸지만 서강대에서 특별히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짚하고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네, 그다음 이렇게 해서 1번에서 하나, 2랑 3에서 짧게 하나, 그다음에 전형의 그 안내를 제가 좀 전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장학금, 제가 알기로는 서강대 장학금 좀 별로인 걸로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를 한 번 더 장학금 안내 가서 살펴보고 서식이 뭐 어떤 게 필요한지도 자소서 위주로 검토하면서 이 학교가 자소서에 실제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들 검토를 해드릴 겁니다. 구독자 목표치가 생기게 됐습니다. 원래 없었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학원장님들 들으시라고 이제 오픈한 컨텐츠니까 뭐 100명만 저희 회사에 학원장님들이 등록을 해주셔도 충분한데 굳이 뭐 더 많은 조회수를 바랄 필요가 있겠냐 싶었는데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게 됐습니다. 저의 내부적인 목표가 생겼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상하게 이메일로 피드백 주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독특했어요. 피드백을 댓글로 주셔도 됩니다. 댓글로 주셔도 되고, 댓글이 오픈되는 게 조금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 회사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더입시 플렉스라고 검색하시면 더입시 플렉스 창의조력 컨설팅이 뜹니다. 창의조력 컨설팅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통계분석 회사고요. 더입시 플렉스는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인데 양쪽에서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동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수시 모집 주요 사항에서 7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연배 모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종합형, 이게 전년도에는 자기주도형이었어요. 그리고 일반형이 학업형. 이제 이름을 다르게 외워야 돼요. 많이 바꿨네요. 그래서 기존의 일반형이라는 이름이 학업형으로 바뀌었고 논술 전형을 일반으로 부르네요. 이번에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진짜 제발 입학처분들 이름 자주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논술 위주의 일반형과 학생 종합전형 위주의 종합형과 학업형이 있고요. SW 우수자는 여타 대학들에 비해 좀 적은 편이에요. 저는 이 전형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SW 우수자에 대한 대우나 특혜나 장학금이 좋은 데를 알아볼 거예요. 수시 모집 지원 자격 충족할 경우 전 전형강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내에서는 한 개의 학과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독특한 점은 뭐냐면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가 폐지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일반형으로 불렸던 학업형, 이번에 학업형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최저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올해 학업형의 입결은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최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결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입결은 더 올라갑니다. 왜냐, 예전에는 그 최저를 맞추던 애들이면 4, 5등급도 합격이 간당간당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바뀐다는 거죠.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일단 수시 70, 정시 30을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요런 학교도 별로 없는데요. 요건 좀 별로예요. 이 퍼센테이지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인원수를 맞춘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전형명을 표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원율도 완전히 다를 것이다를 미리 염두에 두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실기 위주 전형이었던 알바트로스 창의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SW 학생부 종합으로 바꿨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 전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합니다. 전형 방법의 개수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서강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분석할 건 없어요. 많이 간소해졌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막 학과별로 막 최저를 분석해 주는 것도 까다로운데 지금 최저 다 폐지되고 논술에만 남아있어요. 어쨌든 학업형은 내신 좋은 애들 위주로 선발할 거고 작년 내신 생각하고 덤볐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정시에서는 인문자열 자연의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허용되고요. 수능의 학생부를 예전엔 반영했었는데 10% 이제는 그냥 100% 수능으로 바뀌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수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수시를 좀 더 볼게요. 국외고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재외국민전형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외국민전형에 대한 브리핑도 해드릴 텐데 올해 재외국민전형은 완전 대박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필수 응시 영역이 현재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 논술에서만 최저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형 방법은 일괄합산으로 사실상 내신이 뭐 면접을 본다던가 이런 것이 없이 거의 서류로 그냥 이제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서강대학교의 이 자기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한 이후로 제가 이제 신랄하게 깠는데 서강대학교는 면접도 없고 저희가 도움을 줄 게 거의 없어요. 뭐 자소서의 반영 비중도 썩 높은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고려대 창의력 촬영할 때 얘기했는데 서강대 보낼 거면 고려대 보낸다고 그렇게 촬영했었죠. 서강대 저 싫어하겠네요. 네, 최저는 뭐 다 없어졌고요. 논술은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를 요구하고 항공사 4등급 이내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만약 3개 영역에서의 탐구는 2과목 응시하되 상위 1과목만 반영하니까요. 3개 합 6은 뭐 이 정도면 맞추기 쉽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네요. 이거 못 맞출 정도면 서강대 못 가는 거죠. 네, 기타 서류 해당자는 국외고나 검정고시는 종합형, 하워법형, SW우사 쓸 때 반드시 쓰시고요. 그래서 올해 제일국민은 완전 대박 난다니까요. 국외고를 다 받아주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재외고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문의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기타 서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강대는 실제로 추천서의 반영이 좀 미미합니다.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자는 이제 이런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유의사항은 학교별로 조금씩은 다르니까 본인이 지원한 학교를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고 일부 이수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국외고 재학증명서는 선택, 국외고 성적증명서는 선택 대신에 한국형의 그 생활기록부 국내에 들어서 생긴 생활기록부는 필수이고 기타 서류는 선택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다 그냥 필요한 건 다 내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 고등학생 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자퇴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영외고라고 이제 외고에서 좀 좋다는 외고를 나왔는데 저희 때의 한영외고는 되게 셌습니다. 1년 한 학년에 280명 학생을 받았고요. 1년에 180명 정도를 스카이를 보냈던 학교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보내는 걸로 아는데 그냥 저는 다시 돌아가면 고등학교를 안 가면 참 좋을 것 같고 중학교도 안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입시를 도움을 주는 입시 컨설턴트들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좋은 도움을 줘서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도 거기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인생의 주인공인데 남들이 막 힘들게 해가지고 여기 보내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본인의 삶이니까 만약에 뭐 내가 다른 대학을 다닐 것이다. 혹은 난 대학을 안 가고 돈을 벌 것이다. 뭐 어떤 이제 본인의 인생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진다면 그 인생 계획을 책임감 있게 꾸려 나갈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고 학생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저런 뭐 회사 대표로서의 책임감이라든가 그 많은 것들이 생겼지만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지금만큼 뭐 능력이나 뭐 여력이나 이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같은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 자퇴할 겁니다라고 말해놓고 다시 돌아간다면 또 다시 거기서 찌질찌질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약간 좀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하길 바래요. 네. 서류평가 보시면 지금 우리 서강대학교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학점 발인인데 학점 발인에서 아카데믹이 그 전공 적합성이고 제너럴이 그 학점 발인에서 이제 인성적인 측면이라고 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체크할 건 학점 발인의 단어들을 본인들이 조금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의도가 좀 있어요. 그럼 그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성장 가능성에서 좀 중요하게 나눠진 단어가 문제 해결력과 지적 호기심이에요. 제가 오늘 학원장 교육을 다녔는데 어디를 가든지 지금 중요시 여긴 건 문제 해결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시리에게 시리야 우리 방에 있는 미세먼지를 없애줘 라고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게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떤 디렉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호기심,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전학업혁명 시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면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학생들에게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도 그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결론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문제 해결력 위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문제를 해결했는가죠. 교육 여건과 환경을 물어보는 것은요. 그 상황을 정말 교육 여건과 환경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극복할 여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학업률이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적합적인 성장과 인성적인 성장을 다 같이 물어보겠다는 거죠. 이 영역들이 평가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의 평가 요소별 평가 영역을 다 분석한 다음에 그 학생에게 필요한 분야 부분대로 다 컨설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서 서강대학교의 그 인원수 분석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경쟁률 분석도 해드릴 텐데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야 될 거는 올해는 논술을 제외한 모든 전에서 최저가 폐지됐기 때문에 작년에 입결 그대로 쓰면 큰일 난다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